자, 여러분들이 수학 하에서 조합 26쪽 조합 배웠을 거예요. 조합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로 끝나는 게 이제 조합이죠. 뽑는다. 일렬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뽑는 걸로 끝나는 거가 조합입니다. 그래서 조합 같은 경우에는 ncr이다 라고 얘기해서 r팩에 n-r팩 분의 n팩. 자, 요거라고 하는 걸 배우고 왔죠. 그죠? 그래서 저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번 시간에 순열 배웠죠. 순열 이제 P 배우고요. 그 다음에 중복 순열 배웠습니다. 중복 순열은 순열이긴 순열인데 중복을 허용하는 순열이다라고 해서 문자 파이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조합도 마찬가지지. 조합에서도 C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을 한다. 근데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중복 조합인데요. 중복 조합이 이 4개 중에서 이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거는 조합이고 그 다음 많이 이용되는 게 중복조합이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이용이 되는데요. 중복조합은 이제 기호 H를 사용을 합니다. H. 순열과 중복 순열의 차이가 똑같이 일렬로 나열하긴 나열하는데 중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였던 것처럼 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조합과 중복조합의 차이도 뽑기는 뽑을 건데 중복을 허용해서 뽑을 거냐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뽑을 거냐라는 거지. 순열에서는요, 얘가 A, B, C랑 그 다음에 B, C, A가 서로 다르면 순열. 조합은 A랑 B랑 C를 뽑은 거랑 B랑 A랑 C를 뽑은 거가 서로 같으면 조합이다. 순서가 바뀌었으면 경우의 수가 하나 더 생기는 거면 순열. 순서가 바뀌어도 경우의 수가 하나 더 생기는 게 아닌 경우의 조합. 중학교 때로 따지면 반장, 부반장, 대표라고 얘기했죠. 반장, 부반장 뽑는 경우, 주번 뽑는 경우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복 순열은요, 중복을 허용하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A, B랑 B, A 중복을 허용해서 가 서로 다르면 중복 순열. 중복 조합은요, A, B랑 B, A를 뽑은 게 서로 같으면 중복 조합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차이점 알겠나요? 중복을 허용하는데 순서를 바꿔도 같은 상황일 때 그것을 중복 조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데 중복을 허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조합이 중복 조합이 되고요. 그 기호로는 H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바로 NHR을 사용하시면 돼. 알겠지? 자, 근데 우리가 P라고 하는 녀석의 기호도 얘만의 어떤 연산법이 있었고 파이도 얘만의 연산법이 있었지. C도 얘만의 연산법이 있었죠. 그죠? 근데 이 중복조합은 저 H는요 자기 자신만의 연산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복조합은 나오면 이 녀석을 뭐로 바꿔줘야 되냐면 조합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중복조합을 조합으로 바꾸는 방법은 n 더하기 r 한 거에서 빼기 1 한 거 CR이에요. 이렇게 해서 중복조합을 조합으로 바꿔줘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 중복조합이 왜 어떻게 조합으로 바뀌게 되느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7페이지입니다. 자, 왜 이제 저런 조합으로 바뀌게 되느냐? A, B, C 중에서 자, 3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할 거래요.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뽑자. 자, 지금부터 저거 한번 찾아볼게요. A, B, C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뽑는 걸 다 찾을 겁니다. 알겠죠? 15개 나오거든요. 다 찾을 거예요. 자, 뭐가 있냐? 중복이 허용되기 때문에 A만 4개 몽땅 다 뽑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A, B 뽑는 거. A 4개, B 하나 뽑는, A 3개, B 하나 뽑는 거. 그 다음에, 야, 이거 근데 얘랑 다 똑같은 거야. B, A랑 뭐 A, B, A랑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만 적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C 뽑는 거.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B 뽑는 거. 있겠죠? 그 다음에 B, C 뽑는 거 있겠죠? A 2개, B 하나, C 하나. 그 다음에 C 뽑는 거 있겠죠? A 2개, C 2개.
그 다음에 A, B, B, B 뽑는 거 있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A, B, B, C 있을 거고요. A, B, C, C. 그 다음에 A, C, C, C. 그죠? 그럼 뭐 있을까? 이제 여기에 B 4개 뽑는 경우도 있겠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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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그죠? 그 다음에 B 3개랑 C 하나 뽑는 경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 2개, C 2개 뽑는 경우, B 1개, C 3개 뽑는 경우, C만 3개 뽑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총 15가지가 있어요. 더 있나요? 아무거나 하나, 뭐, 예를 들어, 선생님, B, A, C, C는요? 그럼 이건 A, B, C, C이기 때문에, 요거네요. 그죠? 그냥 뽑는 거니까 순서는 상관없다, 이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다 그려가지고 풀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어떤 규칙성을 발견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은요, A와 B와 C를 또 동그라미라고 하자 이거예요. A와 B와 C를 동그라미. 그 다음에 문자 사이를 어떤 막대기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가 있는 거냐면 문자가 3개가 있죠. A, B, C 문자 3개가 있고 문자 사이가 2개가 있으니까 막대기 2개 있는 거예요. 막대기 2개 있고 동그라미 3개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막대기가 2개, 동그라미가 3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여기 있는 것을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거 어떻게 다 표현하느냐? 얘는 동그라미 4개, 막대기 2개. 그러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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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막대기를 지나가야 동그라미 속의 문자가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막대기가 안 지나가면 동그라미 속의 문자 안 바뀝니다. A, A, B를 표현하고 싶어요. 동그라미 3개, 막대기 하나, 동그라미 하나, 막대기 하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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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를 표현하고 싶어요. 동그라미 3개, 막대기 2개, 동그라미 하나 하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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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기 2번 지났으니까 C. 오케이? 얘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2개, 막대기 하나, 동그라미 2개, 막대기. 얘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막대기, 동그라미, 막대기, 동그라미 해주면은 A, A, B, C.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을 막대기 동그라미 3개와 막대기 2개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고요. 그러면 동그라미 3개, 막대기 2개로 만들 수 있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식을 만들어 보니까 총 5개니까 5팩토리얼에 같은 게 3개, 2개 있으니까 3팩 곱하기 2팩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거야. 이게 저번 시간에 볼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되게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라 그랬죠. 저번 시간 막바지에 배웠던 거예요. 넌 저번 시간 안 했는데 어떻게 끄덕여요? 근데 얘가 이 조합의 정의에 의하면 n이 5고 그죠? r이 몇인 녀석이야? 2인 녀석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 녀석이 n이 5고 그러니까 5, C, 2다라고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5, C, 2다. 왜? 이상해? 안 이상하잖아. 자, 5C는 누구랑 똑같아? 5C, 3이랑 서로 똑같다라고 또 해줄 수 있고요. 저번 시간에 봤던 조합의 정의에 의하면.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방금 배웠던 것에 의해서 중복 조합으로 표현을 해보면 3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뽑는 경우의 수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지. 3개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뽑는 경우의 수다. 이거 왜 안 나오냐? 6개네. 미안. 이거 왜 6개지? 아, 얘 4개로 했구나.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 15가지. 4개를 택하는 경우 15가지. 아이고, 요거 어떻게 해야 되냐? 동그라미 4개죠. 다시 할게요. 자, 동그라미 4개. 동그라미 4개.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막대기 2개. 막대기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 써요. 그럼 총 6개니까 6팩에 같은 게 4개, 2개 있으니까 4팩 곱하기 2팩으로 바꿔주는 경우에 써요. 그죠? 근데 이게 조합의 정의에 의하면 6C4 또는 6C2다라고 해줄 수 있거든. 그쵸? 6C4 또는 6C2라고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요 정의대로 우리가 중복 조합에 대한 기호를 만들어내면 3H4인데요. 그 3H4에서 6C4 또는 6C2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3 더하기 4 빼기 1C4
4라고 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6C4가 된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복조합은 조합으로 바꿔서 풀어야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거 이런 예를 들어주지 말고 증명해 줄 수는 없나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증명이에요. 하나의 예를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증명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지금 나왔죠. 내가 저번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뒤에 가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다시 한번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중복조합은 자신만의 풀이 방법이 없으므로 조합으로 바꿔줘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바꾸는 방법이 n 더하기 r-1cr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알겠죠? 네,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에서 배우는 4가지 기호를 다 배웠어요. P, C, 파이, H 4가지 기호를 다 배웠으니까 그 4가지 기호를 활용해서 문제 푸는 것들이 나오겠죠. 왜? 그 헛웃음 뭐야? 왜? 어려워? 안 어려워요. 자, A, B, C에게 같은 모양의 스티커 6장을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A, B, C에게 같은 모양의 스티커 6장을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자, 1번 그냥 스티커 6장만 나누어 주겠대요. 그냥 6장만 나누어 주겠대. 자, 예를 들어서 저기 뒤에 선놈이 앉아있잖아요. 근데 내가 저기에 들어있는 저 선놈한테 스티커를 똑같이 생긴 스티커를 6개를 나눠 줄 거예요. 근데 내가 뭐 너한테 동현이한테 내가 5개를 몰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하성이한테 하나를 줬어요. 넌 안 주고. 이거랑 그 다음에 하성이한테 먼저 하나를 주고 동현이한테 5개를 몰아줬어요. 이 상황이랑 같은 상황이에요. 맞나요? 스티커 모양이 똑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쨌든 결과적으로 너는 빵개, 너는 1개, 너는 5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것처럼 A, B, C 세 사람에게 같은 모양의 스티커를 나누어 준다 라고 얘기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스티커를 받은 개수만이 중요한 거죠. 얘가 몇 개를 받았냐만 하는 것만 중요한 거지 어떤 순서로 받았냐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학생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로 따질 거예요. 학생을 선택할 건데 바라이 A, B를 선택했어. 그러면 A가 5장, B가 1장, C는 빵장이야. 아까 같은 상황. 이거랑 A, B, A를 선택해서 스티커를 줬어. 그러면 A는 5장, B는 1장이지. 이거 2개가 서로 같아. 자, 내가 이걸 왜 계속 보여주고 있느냐. 지금이야 중복조합을 배웠으니까 당연히 중복조합 문제겠지만 니네 시험 문제 위에 타이틀에 중복조합 이렇게 적혀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순열인지 중복순열인지 조합인지 중복조합인지를 판단하고 니네가 배운 4개 중에 뭘 써야 되는지를 판단하고 접근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접근하는데 요걸 한번 찾아보는 게 얘를 하나 찾아보는 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A한테 5개 주고 B를 하나 주는 거랑 A한테 하나 주고 B한테 하나 주고 A한테 4개 주는 거랑 같은 상황인가를 고민하세요. 그러면 중복이 허용되고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합인 거야. 그러면 중복 조합인 거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난 지금부터 학생을 선택할 겁니다. 3명의 학생을 선택할 건데 몇 번 선택할 거냐면 총 6번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을 선택을 해서 그 학생들이 선택받은 횟수만큼의 스티커를 받을 겁니다. 중복조합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3H6이다. 너 왜 조냐? 왜 조냐? 뭐가요? 이 새끼야 왜 조냐는데 대답이 뭐가요야? 왜 조냐는 것에 대한 대답이 뭐가요가 맞아? 자, 3H6은요. 그러면 이거 이제 C로 바꿔줘야 되죠. 3 더하기 6 빼기 1C 6. 맞나요? 그러면 8C6이죠. 8C6은 계산할 줄 알잖아. 그치? 이렇게 이제 조합으로 바꿔줘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고. 자, 2번 문제 볼게요. A랑 B랑 C한테 적어도 1장씩은 줘야 된다. 자, 1번 문제와의 차이는 뭐냐면 1번 문제는 이렇게 주잖아? 그러면 A는 얘는 5장 받았어. 와, 진짜 얘는 모범생. 그지? 그 다음에 B는 1장 받았어요. 얘는 평범한 학생. C는 빵장 받았어요. 좀 장려상 줘야죠. 장려상.
그죠? C는 못 받은.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요. 그냥 3H6을 해버리면 못 받는 애가 생겨요. 빵이 생긴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그냥 H를 쓰면 빵이 생긴다. 진짜 중요한 거다. 이거 가지고 뒤에서 시험 문제에 또 나오는 게 나와요. 그냥 H를 쓰면 못 받는 애가 생겨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 장씩을 주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냐? A한테 한 장, B한테 한 장, C한테 한 장 주고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H 쓰자. 자, A한테 한 장, B한테 한 장, C한테 한 장을 주고 스티커가 몇 장 남았게? 3장 남았지? 그지? 스티커 3장 중에 3명을 선택해서 나누어주면 심지어 여기서 A만 내가 A를 졸라 좋아해. A 학생을 내가 엄청 좋아해. 그래가지고 한 장씩 다 주고 A한테 몰래 이렇게 3장 이렇게 줘. 그렇게 해도 내 마음은 A한테 다 준 거지만 B랑 C도 한 장씩은 받았잖아. 그치?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요. 적어도 한 장씩 받아야 된다 그랬으면 A한테 A, B, C한테 한 장씩 주고 그 다음에 H 쓰는 거야. 그럼 이제 몰빵을 해도 한 장도 못 받은 애 없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3H3 해주시면 되는 거고 3 더하기 3 빼기 1C3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5C3만 계산해주시면 되지. 오케이? 네, 자 넘어갑니다. 9번 자, 다항식의 전개에서 항의 개수예요.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5제곱의 전개식에서 야 얘네들은 문제집을 개편했어도 어떻게 문제를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냐.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5제곱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래요. 우리가 앞에서도 항의 개수 풀었던 거 기억합니까? 앞에서 풀었던 항의 개수는 어떤 형태였냐면 A 더하기 B, X 더하기 Y 더하기 Z였어요. 얘는 아무리 전개해도 동류항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2개가 여기에 있는 3개한테 분배된다 해서 분배되는 횟수 자체가 항의 개수였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 곱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그냥 분배되는 횟수만 따져주면 그게 항의 개수야. 동류항이 안 생기니까. 근데 얘는 동류항이 생겨요. 하다못해 A 더하기 B의 제곱만 해도 동류항이 생기잖아. 맞아요? A 더하기 B의 제곱만 해도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2AB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하다못해 얘만 해도 동류항이 생기는데 3개짜리 5제곱이나 하면 동류항이 어마무시하게 생기겠지. 그러면 그 동류항이 생기는 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야. 항의 개수를 세야 되는데. 항의 개수를 세야 되는데 동류항이 생기는 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래서 그거 접근할 때 우리가 중복조합으로 접근하자 이거야.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5제곱을 쭉 풀어 적으면은요. X 플러스 Y 플러스 Z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Z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Z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Z 하나 더 X 플러스 Y 플러스 Z예요. 그쵸? 자, 이 5개의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곱하기 중에서 내가 뽑을 거야. 여기에서 1개, 여기에서 1개, 여기에서 1개, 여기에서 1개, 여기에서 1개를 뽑을 거야. 이렇게 하면 항의 개수가 생기거든요. 어차피 분배가 된다는 건 첫 번째 괄호에서 하나, 두 번째 괄호에서 하나, 세 번째 괄호에서 네 번째 괄호, 다섯 번째 괄호에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곱한 게 분배예요. 어차피 분배라는 건. 야, 너네 2개짜리를 해보자.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인데 여기서 A를 뽑거나 B를 뽑고 여기서 A를 뽑거나 B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곱한 게 항의 개수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거듭제곱이다라고 하는 건 저 괄호 속에 있는 여러 개의 항들 중에서 하나씩을 뽑아가지고 곱한 거다 이거야. 그렇다면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X랑 Y랑 Z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5번 뽑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X랑 Y랑 Z가 있는데 이 3개의 문자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5번 뽑는 거다. 오케이?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3H5. 오케이? 라고 생각하면은, 뭐, X랑 Y를 중복 허용해서, 예를 들어서, X, Y, X, Z 뽑았어. 그럼 얘는 X 세제곱, Y, Z야. 맞나요? 그럼 이제, Y, Z, X 뽑았어. 그러면 X 세제곱, Y, Z고, 이거 2개 같은 녀석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중복도 허용, 그리고 조합. 순서 바뀌어도 같은 거니까 조합. 중복이 허용이고 조합이다 이거야. 그래서 중복 조합. 그래서 3개 중에 5개 뽑을 거야. 그러면 얘 뭐가 돼? 7C5. 오케이? 만 계산해 주시면 된다. 너 알아듣고 있는겨? 못 알아듣는 친구 없나요? 못 알아듣는 친구. 왜 친구가 아닌데 친구라고 해서 불편해? 네, 자 넘어갈게요. 10번 10번에 왕별표 치세요.
자, 여기 이제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그죠? 학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내가 장담할게. 이 중에 적어도 2개 학교에선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오면 내 손가락 잘라라. 그래, 내가 손가락 거는 문제에서 꼭 거는 전제 조건이 있죠? 대신 틀려오면 니네 이빨 뽑는 거야. 나는 손가락을 걸었으니 너는 이빨을 걸자. 알겠죠? 나왔고, 뭐요? 임플란트 하세요. 그래서 요거가 나왔고 너네가 풀어서 맞으면 당연한 거고요. 이게 안 나오면 내가 손가락 자를 테니까. 나왔는데 틀리면 니는 강냉이 뽑는 거야. 알겠지? 야, 방정식의 해일 개수 졸라 중요합니다. 자, 1번이 아니라 10부터 씁시다.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9라고 하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1번은 뭐냐? 음이 아닌 정수. 2번은 뭐냐? 자연수겠지 뭐. 자연수. 양의 정수가 자연수인 걸 모르는 친구는 없죠? 혹시 있으면 얘기하세요. 우리하고 중1 수업 같이 들으면 되니까. 다 알죠? 양의 정수가 자연수죠? 네. 자, 음이 아닌 정수와 자연수의 가장 큰 차이는요. 0이 가능하냐, 0이 불가능하냐는 거지. 음이 아니라는 건 음수만 아니면 된다 라는 거잖아요. 음수만 아니면 된다. 그러니까 0 포함한 자연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수라는 건 0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0도 제외시킨, 얘는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 얘는 0부터 시작하는 정수란 뜻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접근할 거냐? x랑 y랑 z 중에서 9번 선택할 거야. 중복 허용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x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렇게 선택하면 x는 8인 거고 y는 1인 거고 z는 0인겨. 그러면 이거 3개 다 더하면 9거든. 그치? 근데 얘가 x, y,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어도 x는 똑같이 8인 거고 y는 똑같이 1인 거고 z는 똑같이 0인겨. 그러면 이 둘은 같네? 자, 그러면 중복 허용? 순서 바뀌어도 같은 경우니까 조합. 그래서 중복 조합. 알겠습니까? a, x, y, z 중에서 9번을 선택할 건데 중복 조합을 사용해야 된다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가 3H9다. 자, 이제 조합으로 안 갈 거야. 이렇게 풀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근데 자연수래요. 자연수. 자연수일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 아까 있잖아. ABC한테 스티커 주는 거랑 똑같아. 이거 그냥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거야. 그냥 중복 조합을 쓰면 뭐가 생긴다? 0이 반드시 생겨요. 근데 2번 문제는 뭐야? 0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잖아. 적어도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x랑 y랑 z를. 그지? 그러면 x 한 번, y 한 번, z 한 번 선택해. x 한 번, y 한 번, z 한 번 선택하면 그러면 뭐가 되냐면 6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남은 거야. 그래서 3H6이다 라고 해서 풀면 돼. x, y, z 3개의 문자 중에 6번을 선택하겠다. 3H6이다 해서 풀면 돼. 알겠지? 근데 니네가 이걸 서술형으로 풀고 싶잖아. 서술형으로 푸는데 네가 x랑 y랑 z를 한 번씩 선택해서 6번 선택할 수 있으니까 3H6이라고 쓰고 싶진 않잖아. 서술형에다가지? 자, 그럼 서술형에다가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 x를 x 프라임 플러스 1이다라고 선택해. y를 y 프라임 플러스 1이다. z를 z 프라임 플러스 1이다라고 하자라고 적으면 돼. 알겠어? 그래놓고 괄호 열고 이거 하나 적으면 돼.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음이 아닌 정수. 그러니까 x 프라임, y 플러스 z,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0이 가능한 정수란 뜻이에요. 0이 가능한 정수. 그러면 x 프라임에 0이 심지어 들어가더라도 x는 1부터 시작이거든. y 프라임에 0이 들어가도 y는 1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치환한식을 저기다 대입합니다. 저기다 대입하면 x 프라임 플러스 1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1 플러스 z 프라임 플러스 1은 9다가 되고요. 111 이항시키면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z 프라임은 6이다라는 식이 나와서 여기서 3h6을 써주면은 완벽한 서술형식 풀이에요.
아시겠지? 서술형식 풀이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 그만큼 많이 나오니까. 오케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 반드시 알아둡시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0이 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해요. 0이 되면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중복조합 쓰면 돼요. 0이 되면. 근데 0이 안 되면 그냥 그렇게 무턱대고 중복조합을 썼다가는 좆됩니다. 그러니까 중복조합을 쓰기 전에 항상 얘가 0이 가능한 녀석인가를 판단해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11번. A집합과 B집합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집합 배우고 있나요? 성우쌤 반 집합 배웠나요? 아직도 안 배웠어? 언제 배운대? 내년에? 다음 생에? 언제 배운대? 이거 내가 조져야겠네. 주말에 배운대? 알았어. 자, A라고 하는, 그러면 집합을 안 배웠으니까요. A라고 하는 주머니 속에 1, 2, 3이 있대요. 자, B라고 하는 주머니 속에 1, 2, 3, 4, 5가 있대요. A라는 주머니, 이게 지금 내가 한글로 그냥 풀어 적는 거예요. 집합을 배웠으면 원소로 표현을 하겠죠. 너네들은 알고 있어야지. 그지? 설마 지금 이건 전화인가? 전화 한 통만 받고 올게요. 나 어디까지 했어? 자, 이게 A라고 하는 주머니 안에서 I라고 하는 문자를 뽑아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J라고 하는 문자를 마찬가지로 A라고 하는 주머니에서 꺼내오겠다. 그러니까 I랑 J가 될 수 있는 숫자는 1, 2, 3이겠지? 맞아? A 속에서 뽑아올 수 있는 거니까 A 속에서 1, 2, 3을 뽑아올 수 있고 마찬가지로 A 속에서 1, 2, 3을 뽑아올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자, 1번에서 I보다 J가 크면 FI보다 FJ가 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때 함수 FA에서 B로의 개수를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 FA에서 B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거 함수 문제 어떻게 풀으라 그랬었냐면 A 바구니 그려놓고 B 바구니 그려놓으라 그랬어요. A 바구니 속에는 1, 2, 3이 있고 B 바구니 속에는 1, 2, 3, 4, 5가 있는데 자, 저번 시간에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봤죠? 함수의 정의, 넌 저번 시간 안 하는데 왜 자꾸 끄덕여? 저번 시간 얘기할 때마다 끄덕이네? 있었어, 저번 시간에? 내가 못 본 거니? 자, 여기서, 화살표를 주는 것의 개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화살표를 주는 것의 개수. 근데, 봐봐. A에 있는 I보다 A에 있는 J가 더 크면, 그러니까 A 속에 있는 숫자가 커지면 이란 뜻이에요. A 속에 있는 숫자가 커지면 이렇게 화살표를 주는 것을 함수 F라고 하는데 그러면 F 속에 그러니까 이 함수값 B 속에 들어있는 값도 커져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1이 화살표를 줄 거야. 예를 들어서 2한테. 그러면 2라고 하는 녀석은 1한테는 죽어다 깨나도 못 준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더 큰 숫자는 반드시 이 비집합 속에서도 더 큰 애한테만 화살표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2가 줄 수 있는 건 3, 4, 5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서 2가 4한테 주면 그러면 3이 줄 수 있는 건 고정이죠. 3이 줄 수 있는 건 오직 뭐밖에 안 남았어? 5밖에 안 남지.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런 규칙을 니네가 지키면서 화살표를 줄 수 있는 것의 개수를 따져봐라 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너네가 이제 1부터 시작한다고 치자. 그 전에 이제 풀었던 것처럼 1한테 야, 너 화살표 누구한테 줄래? 라고 했을 때 화살표가 1, 2, 3, 4, 5 중에 선택하겠죠. 여기다가 5를 적는 순간 이 문제 틀립니다. 왜 그러냐? 1이 1한테 줬냐, 2한테 줬냐, 3한테 줬냐, 4한테 줬냐, 5한테 줬냐에 따라서 2가 줄 수 있는 화살표의 개수가 달라져요. 맞아요? 1이 1한테 주면 2는 2, 3, 4, 5 중에 고르면 되지만 지금처럼 1이 2한테 주면 2는 3, 4, 5 중에 골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1이 고르는 것에 의해서 2만 달라져? 2가 고르는 것에 의해서 3도 달라져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 안 돼. 뭔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자, 그러면 요 오른쪽에서 접근합니다. 자, 이 오른쪽에 있는 5개의 숫자 중에서 내가 3개를 고를 거야. 아무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뽑았다라고 해볼까? 한 4, 5, 2를 뽑았다 치자. 5개 중에 3개를 뽑는 4, 5, 2를 뽑을 수 있잖아요. 4, 5, 2를 뽑았다 쳐요. 또는
5, 2, 4를 뽑았다 쳐요. 또는 2, 4, 5를 뽑았다 쳐요. 근데 내가 뽑은 게 어떤 순서로 뽑았든 내가 뽑은 숫자 중에 제일 작은 걸 1한테, 그 다음 작은 걸 2한테, 그 다음 작은 걸 3한테 화살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자 이거야. 내가 어떻게 뽑았든 간에. 내가 4, 5, 2를 뽑아도 얘는 1로부터 화살표를 받고 얘는 3으로부터 받고 얘는 2로부터 받는다 생각하자 이거야. 그 다음에 얘는 가장 작은 얘는 1로부터 받고 그 다음 작은 얘는 2로부터 받고 그 다음 작은 얘는 3으로부터 받자 이거야. 그렇게 보면 내가 뽑는 순서에 관계없이 4, 5, 2를 뽑았든 5, 2, 4를 뽑았든 2, 4, 5를 뽑았든 이 그림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게 다 같은 경우거든. 그럼 이게 뭐냐? A, B, C랑 B, C, A가 서로 같은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럼 이게 뭐야? 조합이야, 조합.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5개 중에 3개를 뽑는 조합 5, C, 3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1번에서는. 자, 근데 2번 볼게요. 2번, 1번이랑 똑같은데 I보다 J가 크면 뭐 하나 차이가 나왔냐면 FI, FJ라고 해놓고서는 여기에 같다가 붙었어요. 같다. 뭐 G라고 했지만 나 그냥 F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가능하다는 거냐면 A에 있는 1, 2, 3, B에 있는 1, 2, 3, 4, 5가 어떻게 화살표를 주는 게 가능하다는 거냐면 1이 2한테 줬어. 2도 2한테 주고 3은 4한테 주는 이런 상황이 가능하다는 거죠. 맞아요? 더 큰 X지만 함수값은 같아도 된다. 하지만 작아지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도 내가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 있는 여기서도 이 왼쪽에서 풀면 안 됩니다. 왼쪽에서 풀면은 또 1이 누구한테 졌냐에 따라서 2가 누구한테 졌냐에 따라 3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왼쪽에서 풀면 안 되고 오른쪽에서 풀어야 되는데 자,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따져볼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2, 2, 4를 뽑나 2, 4, 2를 뽑나 4, 2, 2를 뽑나 어쨌든 간에 가장 작은 녀석을 1로부터 그 다음 녀석을 같거나 작은 녀석을 2로부터 그 다음 녀석을 3으로부터 화살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얘도 가장 작은 얘를 1로부터 그 다음 같거나 작은 이 녀석을 2로부터 가장 큰 녀석을 3으로부터 받았다고 화살표를 한다면 얘도 이 그림밖에 안 그려져요. 오케이? 언니 졸지마. 그래서 이거를 같은 상황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중복을 허용하죠. 그러면 중복을 허용하는 조합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중복 조합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 오른쪽에는 5개 중에 3개를 뽑는 중복 조합 OH3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러면 이제 함수의 개수를 찾는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다 나왔는데요. 저번 시간에도 막바지쯤에 함수의 개수 찾는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 있는 건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 밑에 있는 리마크에 있는 공식 외우지 말라 그랬고 여기 있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저런 조건들을 걸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3은 반드시 누구에게 줘야만 한다. 이런 거. 그리고 뭐 오른쪽에 B집합에서 4는 반드시 화살표를 받아야만 한다. 막 이런 조건들이 걸리면 밑에 있는 리마크만으로는 절대 안 풀리니까 리마크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고민하세요. 이거 하나하나가 어떤 경우의 수를 갖는지. 아시겠어요? 어느 때 왼쪽에서 풀어야 되고 어느 때 오른쪽에서 풀어야 돼요. 보통 부등식에서 오른쪽에서 풀고요. 방정식 때 왼쪽에서 풉니다.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자, 32페이지를 보면은 중복 순열, 순열, 조합, 중복, 조합 비교인데요. 자, 순서가 바뀌면 다르면 일단 순열이라는 거고 중복이 허용이면 중복 순열, 중복이 허용되지 않으면 그냥 순열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고요.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으면 조합이라는 건데 중복이 허용이 되면 중복 조합, 중복이 허용이 되지 않으면 그냥 조합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얘가 정리해주고자 하는 건 니네가 지금까지 이 4개를 배웠는데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 어떤 스타일의 문제인지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니까 내가 계속 예를 들어주는 게 있잖아. 이게 가능한가? 근데 확통해서 경우의 수나 확률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에서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어떤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간단한 예를 하나 생각해 보는 거. 내가 항상 문제 풀기 전에 가장 간단한 예를 하나 선택하잖아요. XXXXX Y면 뭘까?
x, y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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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면 뭘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장 간단한 예를 하나 생각을 해서 그 얘가 가능하다면 얘는 어떤 거, 얘가 불가능하다면 또 새로 찾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습관화 돼야 됩니다. 확통 문제를 풀 때에는. 자, 넘어가십니다. 이항 정리 보도록 할게요. 이항 정리 재밌습니다. 이항 정리 하면 또 니네들이 막 눈이 풀릴 것 같은데 집중하세요. 이항 정리 집중하세요.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은 뭘까요? 알죠? 이거 모르면 뭐 모를 수 있죠. 모를 수 있는데 a 플러스 b의 제곱은 완전제곱식이잖아요. 그죠? a 플러스 b의 제곱이 a 제곱에 플러스 2ab의 플러스 b 제곱이죠.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뭘까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도 다 공식 외웠죠? 외우고 있어야죠. 수학 상에 나오는 거죠. a 세제곱에 플러스 3a 제곱 b에 플러스 3ab 제곱에 플러스 b 세제곱이죠. a 플러스 b의 4제곱도 외웠나요? 안 외웠나요? a 4제곱에 플러스 4a 세제곱 b에 플러스 6a 제곱 b 제곱에 플러스 4ab 세제곱에 플러스 b 4제곱. a 플러스 b 5제곱은 외웠나요? 4제곱도 안 했는데 5제곱을 나한테 얘기하네 저 새끼가? 이런 눈치죠. 나는 4제곱을 외웠을까요? 나 안 외웠어요. 나도 a 제곱 세제곱을 나란히 써야 4제곱을 전개할 수 있어요. a제곱이랑 a 세제곱 밑에다가 바로 적어야 전개할 수 있다고. 그러면 4제곱 밑에다가 바로 적으면 5제곱도 전개할 수 있고요. 5제곱 밑에다가 바로 적으면 6제곱도 전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뜬금없이 a 플러스 b 55제곱을 전개하라 라고 얘기하면은 아무도 못해요. 이항 정리가 없다면. 힘 닿는 데까지. 그래서 이항 정리다라고 얘기하는 게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전개하는데, 자, 내가 근데 얘기한 것 속에 힌트가 들어있어요. 나도 4제곱을 외우진 않았다고. 근데 제곱이랑 세제곱을 적어놓고 나면 4제곱을 찾을 수 있다고요. 또 칠판에 4제곱까지 적혀있으면 5제곱도 찾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너희들은 모르고 난 알고 있는 어떤 규칙이 이 속에 있다는 거겠지. 맞아요? 그걸 배울 거예요, 지금부터. 아시겠죠? 자, 이항 정리는요,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전개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의 전개식의 규칙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a 플러스 b의 n제곱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혹시 이런 문제 풀었던 거 기억합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5제곱. 이 접근법이랑 똑같아요.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5제곱을 x 플러스 y 플러스 z, x 플러스 y 플러스 z 해서 이 5개 중에서 이 각각의 묶음마다 x, y, z가 하나씩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씩을 꺼내가가지고 다 곱한다 라고 했잖아요. 하나씩을 꺼내가서 다 곱해서 만드는 거다. 그지? 저거 똑같이 하나씩을 꺼내서 다 곱하면 돼요. 하나씩을 꺼내서 다 곱하면 됩니다. 언니 너 왜 자꾸 졸아? 응? 몰라? 왜 자꾸 조냐는 것에 대한 대답이 몰라야? 왜 자꾸 조냐는 것에 대한 옳은 대답은 뭐야? 어? 왜 자꾸 조냐하는 것에 대한 옳은 대답은 뭐야? 몰라야?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졸지 않겠습니다.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죄송하고 다음부터 졸지 않겠다는 마음이 없어? 있으면 그걸 표현을 해야지. 아니야, 넌 졸려고 하고 있어. 졸려고 하지 않으면 안 졸려요. 여러분들 조는 것에 대한 어떤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불가항력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너네가 지금 졸 준비가 돼 있으니까 조는 거야. 졸아야겠다라고 마음속에 먹고 있으니까 졸린 거라고. 알겠어? 졸지 않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졸리지 않아요. 한 70시간쯤 안 잤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한 70시간 안 잤냐고. 그거 아니잖아.
아, 그래요? 그럼 잠 좀 자세요. 컨디션 관리도 실력인데.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한번 전개해 볼게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전개하는 거로부터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유도해낼 겁니다. 알겠죠?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요,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이 세 개의 묶음 속에서 어떤 문자를 뽑아오냐에 따라서 항이 달라져요. 그죠? 그럼 봐봐라. 여기서 a 뽑고 a 뽑고 a 뽑으면 a 세제곱이에요. 여기서 a 뽑고 a 뽑고 b 뽑거나 a 뽑고 b 뽑고 a 뽑거나 b 뽑고 a 뽑고 a 뽑으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a 제곱 b예요. 세 가지니까 3a 제곱 b죠. 그 다음에 여기서 a를 여기서 b를 여기서 b를 뽑거나 b를 뽑거나 또는 b, a를 뽑으면 그러면 a, b 제곱인데 3개니까 3가지.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b를 뽑으면 b 세제곱이 생기게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식의 전개가 이루어진다. 이런 규칙에서요, 중요한 건 어떤 항이 몇 개 만들어지냐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 a 세제곱이야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고 b 세제곱이야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는데, 가운데 있는 a제곱 b가 3개가 만들어진다는 거, a, b 제곱이 3개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어떤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럼 이게 어떤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를 우리가 고민하자 이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자. 저 주머니 3개 있잖아요. 주머니 3개 중에서 자, 요거 주머니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야. 주머니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여 그건 선택받은 애는 A, 선택받지 못한 애는 B다라고 하자. 그러면 이 3개의 주머니에서 2개의 주머니를 선택해서 A를 만들어내는 경우의 수가 바로 A제곱 B의 경우의 수예요. 왜냐? 뽑지 않은 나머지 1개의 주머니는 B일 거니까. 그러면 3개의 주머니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3C2인데요. 그 3C2가 바로 3이네. 그것의 개수다 이거야. 여기도 볼게요. 여기는 자, 저기에 있는 저 주머니 3개 중에서 1개를 선택하는 경우야. 그래서 그걸 A라고 하자. 주머니 3개 중에서 1개를 선택하는 것을 A라고 해. 그러면 나머지 내가 선택하지 않은 주머니는 B일 거거든. 얘는 첫 번째 주머니만 선택한 거고, 얘는 두 번째 주머니만 선택한 거고, 얘는 세 번째 주머니만 선택한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3개 중에 1개를 선택하는 3C1이고 3C1도 계산해보면 3이고 이 녀석이 바로 개수거든. 아, 그럼 이제 이런 규칙이 보인다면 맨 위에 있는 애랑 맨 안에 있는 애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네, 있습니다. 얘는요, 주머니 3개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해서 그것을 A로 하는 경우의 수야. 그러면 얘는 3C, 3이고 계산하면 1이고 1이 얘의 개수거든. 그치? 얘는 주머니 3개 중에서 빵개를 선택을 해서 그 빵개 선택한 것을 A로 하는 경우의 수야. 그러면 얘는 선택 안 한 건 다 B니까 셋 다 B가 되는 거고 3C0인데 3C0은 1이고 이 1이 바로 B의 개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세제곱을 했으니까 3개 중에서 선택이었지, N제곱이면 N개 중에서 선택하겠죠? 맞나요? N제곱이면 N개 중에서. 그래서 이 녀석을 전개했을 때 첫 번째 항은 N개의 주머니 중에서 N개의 주머니를 선택해서 걔를 A라고 할 거야. 그러면 A는 N개가 생겨. 이게 첫 번째 항이야. 3개의 주머니에서 3개 선택해서 A라고 하면 A 세제곱. 오케이? 3개의 주머니에서 그 다음 뭐 할 거야? 2개 선택해서, 하나 줄였죠? 2개 선택해서 그걸 A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적어주면 될까? 하나 줄였으니까 N개의 주머니에서 N-1개의 주머니를 선택을 해서 거기서 A를 뽑을 거야. 그러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단 1개의 주머니는 B가 될 거거든요. 맞아요? 단 1개의 주머니는 B가 됩니다. 그래서 NC N-1에 A에 얘는 N-1제곱이 되고 B는 1개 있습니다. 1은 안 적을게요. 그럼 세 번째 항은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 항
n개의 주머니에서 n-2개의 주머니를 선택해서 걔를 a라고 하면, 그럼 내가 선택하지 않은 2개의 주머니는 b가 될 거기 때문에 a의 n-2제곱 b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n개 중에서 아무것도 a를 선택하지 않을 때까지. 아무것도 a를 선택하지 않으면 n개의 저 주머니가 다 b로 나올 테니까 a는 없고 b의 n제곱이다가 생기겠지.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자라는 게 바로 이항정리예요.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건데, 우리 여러분들 수열 안 배웠나요? 수열 안 배운 세대 아직 안 배웠나요? 수열 아직 안 배웠어요? 이거 이제 어떤 일반화하자 이거예요. 일반화를 했을 때 여기 어딘가에 n개 중에서 r번 a를 선택한 게 있다라고 해보자. n개 중에서 r번 a를 선택하면 ncr에 a의 r제곱이 생기고요. a는 r번 선택했으니까. 그러면 a를 선택하지 않은 주머니는 몇 개가 생기냐면 n에서 r을 뺀 거 개수만큼 생겨요. 그죠? n개의 주머니가 있는데 r개의 주머니에서 a를 선택했으면 n-r개 나머지 주머니는 b란 얘기거든. 그래서 b의 n-r제곱이다가 생긴다. 이것을 이제 이항정리의 일반항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r번 선택했을 때. 그래서 어떤 특수한 상을 찾아내고 싶을 때는 얘만 이용해요. 선생님이, 니네 학교 선생님이 약 빨고 문제 맞추지 않은 이상 55제곱 같은 거 주고 얘 전개하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선생님 미친 거지. 55제곱을 주고 걔 전개하려고 그러면 하는 개수가 56개가 생길 텐데. 그죠? 그걸 너희들 보고 하라고 하진 않을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그걸 다 전개하라고 하진 않고요. 예를 들면 시험 문제 가장 쉬운 거 하나 주면 a 플러스 b의 55제곱 중에서 이것을 전개한 55제곱 중에서 a의 53 너무 크다. a의 25제곱, b의 20제곱 앞에 어떤 개수가 있니?를 물어볼 거예요. 그럼 너네가 이제 얘를 그냥 전개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싹 다 전개해가지고 얘 찾을 거야? 어느 세월에? 저거 다 계산할 거니? 니네 그냥 얘는 내가 보여준 거고 이건 니네 쓸 일이 없어요. 다 전개해가지고 찾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니네 이제 얘만 씁니다. 얘만. a의 25제곱, b의 20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a의 25제곱, b의 20제곱의 항의 개수를 세야 돼. 그죠? 이게 항이 몇 개 생겼냐가 얘의 개수라 이거야. 그러면 55개의 주머니 중에서 25개의 주머니를 선택해서 a를 뽑고 나머지 20개에선 b를 뽑는 경우의 수 저것만큼 생겨요. 저 녀석이 개수야.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응? a를 25개 뽑고 선생님 그 b 뽑는 거는요? 안 세요. b 뽑는 건 안 셉니다. 어차피 a 뽑은 거 나머진 b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55개의 주머니 중에서 25개의 주머니를 선택해서 그것을 a로 하면 나머지 20개는 자동으로 b니까 a 25제곱, b 20제곱의 개수는 55, c 25개 생기고 그게 개수야. 알겠습니까? 항의 개수가 개수야. 오케이? 네, 요것을 이제 이항정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끝날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수업할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대표형 12번부터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할게요.